AI 축구는 새로운 유형의 e스포츠입니다. 2017년 카이스트 국내 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에 국제대회로 발전하였고, 금년인 2019년 7월에는 WCG에서 e스포츠 시범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축구에서 각 팀의 로봇들은 사람의 조작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됩니다. 참가팀은 규칙 기반 및 학습 기반 AI 기술을 사용하여 팀 전략과 전술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AI 축구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게임의 오락성과 AI 기술에 대한 교육성을 모두 갖춘 점입니다. AI 적용을 통해 많이 소개된 기존 아타리와 같은 고전 게임과의 차이점은 기존 게임의 경우 컴퓨터의 AI 기능과 게이머 간의 대결이며 게이머는 AI 프로그래밍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AI 축구는 게이머 간의 대결이 가능하며 직접 본인의 전략을 프로그래밍하여 AI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전략에 따라 AI 사커에서는 로봇이 공에 접근하는 속도를 조절하여 패스나 슈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 축구는 크게 규칙 기반과 학습 기반으로 플레이를 만들 수 있으며 파티클 스웜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다른 기법들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규칙 기반이란 C 언어나 파이썬에서 주로 쓰는 if, else 등과 같은 조건문과 반복문을 통해 로봇의 움직임에 규칙을 주어 그 규칙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찾자면 스타크래프트의 인공지능 상대나 체스 게임의 인공지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학습 기반이란 인공지능에게 상벌을 줌으로써 지능을 탄생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바둑 챔피언 알파고를 들 수 있는데요. 방법론적으로 쉽게 더 설명하자면 애완동물을 길들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먹이와 체벌을 줌으로써 어떠한 규칙이나 방법을 배우게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이 학습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기반의 구체적인 예시를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로봇들이 랜덤하게 움직이며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 중 로봇들은 페널티를 받게 되며 우연히 공을 차거나 공에 근접할수록 상점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들은 득점 및 실점을 통해 자신의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게 되고 학습이 완료된 시점에는 골을 넣기도 하고 상대편 공격수를 막기도 하는 등 수비수, 공격수, 골키퍼의 역할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AI 서커의 경기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축구는 크게 규칙 기반과 학습 기반으로 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원리적으로 접근해 설명하자면 규칙 기반이란 규칙 엔진 기법 또는 연관규칙 학습을 통해 변수 간의 흥미로운 관계를 발견하는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습 기반이란 구글 딥마인드에서 활용한 강화학습 구조로서 동작의 효율성을 보상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효율적인 동작을 계속하도록 유도하여 이기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AI 축구는 오프라인, 온라인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뮬레이터 사용 방법은 오프라인 시뮬레이터 플랫폼인 위봇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게이머는 위봇 시뮬레이터를 다운받고 팀 A 및 팀 B를 지정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뮬레이터의 사용은 오프라인 시뮬레이터의 사용 방법과 유사하며 금년도 WCG에서 진행 중인 e스포츠 플랫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서커의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 알고리즘 개발로는 파이썬과 C++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예제 파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서커의 코딩 개발은 리눅스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리눅스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썬과 C++ 언어를 사용하여 경기장 내에 좌표를 이해하고 공과 로봇의 위치에 따른 플레이를 개발해보는 경험은 공학적 문제를 이해하는 전 단계 과정으로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본 그림은 AI 축구의 전반적인 흐름도입니다. 게임 정보인 2차원 배경 이미지, A, B 팀의 로봇의 좌표, 공의 좌표, 게임 상태 및 점수와 시간을 0.05초 간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AI 프로그램을 통해 10개의 로봇들에게 바퀴 속력을 전달하여 로봇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즉, 이러한 기본 구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움직임을 행하도록 다종 로봇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것이 AI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코드 설명 전에 몇 가지 흥미로운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칙 기반 함수들을 활용한 사각형 두 로봇의 패스, 리시브, 킥으로 이어지는 플레이 영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공으로 전진하게 된다면 공을 받지 못하고 차는 행위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을 받고 상대편 골대 방향으로 공을 차기 위해선 뒤로 물러난 후에 방향을 틀어 상대편 골대로 공을 차야 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풍뎅이 모양의 두 로봇의 패스, 발리킥으로 이어지는 플레이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과의 공통점은 D2 로봇의 패스 행위입니다. 차이점은 앞선 영상의 로봇들과는 다르게 로봇의 모양이 공을 받기에 용이한 모습으로 변한 점과 리시브와 킥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풍뎅이 모양의 두 로봇의 패스, 리시브, 드리블로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슈팅으로 이어지는 영상과 다르게 공격 로봇은 공을 향해 적절한 속도로 접근하여 상대편 골대로 공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로봇이 공으로 접근하는 속도를 조절하여 패스와 슈팅 플레이를 만들기도 하고 멋진 드리블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풍뎅이 모양의 두 로봇의 패스, 리시브, 킥으로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봇이 단순히 드리블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빠른 움직임을 위해 킥 앤 드리블을 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규칙 기반 대 학습 기반 경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영상은 학습을 시작한 학습 기반 플레이어와 규칙 기반 플레이어의 경기 영상입니다. 빨간색 플레이어가 학습 기반이며 파란색 플레이어는 규칙 기반입니다. 5개의 로봇들이 랜덤하게 움직이며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 로봇들은 페널티를 받게 되며 우연히 공을 차거나 공에 근접할수록 상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실점을 하게 될 때마다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 파란색 플레이어인 규칙 기반은 앞서 설명드린 로직대로 각각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학습을 20시간 진행 후 규칙 기반 플레이어와 경기 영상입니다. 첫 영상과 다르게 공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공을 차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공을 따라다니기에만 급급합니다. 마지막으로 50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본적인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의 역할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플레이를 배우게 됩니다. 앞선 두 영상에서는 규칙 기반에게 이기지 못하였지만 수많은 경우를 학습하게 됨에 따라 특정 상황, 골킥, 페널티킥 같은 상황에서 승점을 쌓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며 여러 가지 수비수 역할, 공격수 역할을 다 괜찮게 많은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강화학습을 이용한 학습 기반 플레이어는 학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학습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나은 경기 플레이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AI 사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AI 사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눅스 중에 우분투를 통해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리눅스 운영체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리눅스 운영체제 중 우분투라는 운영체제인데요. 우분투 리눅스는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만들어진 운영체제입니다. 여기서 리눅스란 컴퓨터의 동작 방식과 그 내부 처리 흐름을 제어하는 핵심인 커널의 한 종류이자 그 커널을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윈도우 또는 맥 OS와 다르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분투는 www.ubuntu.com에서 설치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쉽게 우분투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리눅스 우분투를 설치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위봇 시뮬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봇 시뮬레이터는 구글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구글창에 install 위봇 이라는 검색을 하게 되면 위봇 도큐멘테이션 인스톨링 위봇이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운로드 탭에서 Other System으로 들어가셔 우분투 16.04 버전과 18.04 버전에 최적화된 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대 파일을 마치 윈도우에서 압축 풀듯이 더블 클릭하여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중간에 시뮬레이션에 대한 색깔 바꾸는 부분 등 여러 선택 옵션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위봇 시뮬레이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위봇 시뮬레이터를 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리눅스 운영체제의 특징인 터미널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가 시뮬레이터 이름인 위봇을 치면 시뮬레이터가 시작이 되고요. 시뮬레이터에 처음 킨 상태에서 이런 화면이 뜨진 않으며 월드 파일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월드 파일은 시뮬레이션의 월드를 구성하는 파일로 오픈 월드 탭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 사커 테스트 월드에
월드 파일에 AIWC 월드 파일이 있고 AI 사커 월드 파일이 있고 다른 월드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AI 사커 월드 파일을 들어가면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디렉토리 문제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일을 나중에 배포하게 됐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구성 요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D 뷰는 이쪽 화면을 말하고요. 스크린 트리는 각각에 대한 로봇이나 공의 위치 정보와 질량 정보를 볼 수 있는 창을 말합니다. 텍스트 에디터는 이와 같이 configuration JSON 파일과 같이 실행 파일이 등을 설정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콘솔 창은 관련 시뮬레이터의 내부 정보를 보거나 이 창이고 내부 정보를 보거나 프린트 콘솔을 이용하여 내부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그럼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고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자면 게임 타임은 300초, 즉 전반전, 후반전이 300초로 진행되며 데드락은 true. 데드락이 말하는 것은 앞서 PPT에서 설명드린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조건을 활성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팀 A와 팀 B가 있고 각각의 팀 A와 팀 B는 현재 MyStrategy의 main.py 앞서 코드에서 설명드린 그 파일이고요. 상대편 팀은 랜덤 워크를 하는 로봇들을 배열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규칙 기반 함수로 두 플레이어가 모두 배치가 되었는데요. 파란색 플레이어들을 보면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빨간색 팀은 앞서 말씀드린 main.py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수와 수비수 2명, 공격수 2명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파란색 팀인 랜덤워커는 그냥 의미 없게 움직일 뿐 아무런 영향을 갖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두 플레이어를 랜덤워커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순히 실행 가능한 파일의 경로를 동일 경로로 지정하였고 configuration 파일을 재저장한 후 시뮬레이션을 리스타트 하게 되면 A팀과 B팀 모두 랜덤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에 반응하지 않고 서로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 놓여져도 규칙 기반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랜덤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main.py로 A팀과 B팀을 둘 다 지정해 보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파일의 경로는 자신이 설정해준 패스와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배포하게 된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 다 룰 베이스 코드인 main.py로 바꾸었고요. 환경 설정 파일을 저장하고 시뮬레이션을 재시작하면 A팀, B팀 모두 규칙 기반의 플레이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일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실행 가능하게 파일이나 C 파일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터미널에서 실행하실 수 있으며 파일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d 명령어는 특정 파일 디렉토리로 들어가는 명령어이고요. 현재 데스크탑 디렉토리에서 AI 사커 디렉토리로 들어가 있고요. 에리스를 통해 현재 파일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파일이 있는 테스트 월드로 다이렉토리로 들어가서 cd 저희의 예제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example로 들어가서 main.py의 파일은 myStrategy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layer.py 파일도 있고 players.py, main.py, action.py 또한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딥러닝 파일도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ls.la를 통해 main.py의 파일이 현재 실행 가능한 상태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파일과 같은 경우 실행 가능한 파일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런 딥러닝 트레인 파일을 돌리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main.py 파일 외에 helper.py나 action.py들은 실행 가능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임포트에서 쓰는 그냥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은 실행 가능한 파일로 딥러닝 파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파일을 바꾸는 명령어는 chmod +x 파일 이름이 되겠고요. 이렇게 실행 가능성을 지정해주면 다시 파일의 상태를 보게 되면 딥러닝 파일도 실행 가능하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대편 선수들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대편을 A 로직이 들어간 플레이어 어포넌트 파일에 main.a 파일과 경계를 시켜보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파일 디렉토리 명을 적고 시뮬레이션을 리셋시키면 그 플레이어와 경기가 진행됩니다. 현재 지금 자신이 쓴 myStrategy main.py와 플레이어 어포넌트의 main.a의 경기 영상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상대편 플레이를 B 알고리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며 파일 디렉토리에 상대편 알고리즘을 있다면 파일의 이름만 수정한 후에 configure.json 파일을 저장 후 시뮬레이션을 리셋시키고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듯 알고리즘의 A와 B는 큰 차이가 없지만 두 알고리즘 간의 A와 B의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알고리즘이 바뀐 것을 크게 차이는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상대편을 랜덤으로 움직이는 플레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main.r을 적고요. configuration 파일을 저장합니다. 저장 버튼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Save the current text file. 후에 시뮬레이션을 리셋시키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상대편 편이 랜덤으로 움직이는 플레이어로 바뀌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짠 myStrategy main.py와
상대편도 자신의 로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자신 간의 싸움이 되겠죠. 방금 전에는 랜덤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동일한 전략을 구현되어 있는 두 플레이어 간의 경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액션.py에 있는 goto 함수, turn2 함수, turn angle, kick2, dribble2, receive kick에 있는 함수들을 써서 로봇들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먼저 goto 함수입니다. goto 함수를 이용해 defender2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defender2만 움직이게 하기 위해 main.py에서 defender2를 제외하고는 주석 처리하였습니다. defender2를 -3,0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3,0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코드를 바꿨으니 시뮬레이션을 리셋하고 진행합니다. 2,0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urn2 함수입니다. turn2 함수를 이용해 defender2를 -3,0을 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3,0을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을 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0을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turn angle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turn angle 함수를 이용해 defender2를 60도를 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60도를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45도를 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45도를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ick2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kick2 함수를 이용해 defender2가 공을 3,2 방향으로 차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공의 위치를 조정하였고 3,2로 공을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XY를 3,-2로 해보겠습니다. 3,-2로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ribble2입니다. dribble2를 이용해 forward 1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main.py에서 forward 1을 제외하고는 주석 처리하였습니다. 0,2로 드리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forward 1이 공을 0,2로 가깝게 드리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코드로 로봇과 공의 위치를 조정한 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0,2에 가깝게 드리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receive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forward2를 receive 함수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receive 함수는 kick2와 함께 사용됩니다. defender2가 forward2를 향해 공을 차도록 하겠습니다. main.py에서 defender2와 forward2만을 활성화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forward2가 ycore 1.4에서 공이 -45도로 바운드 되도록 공을 받게 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로봇과 공의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defender2가
포워드 2를 향해 공을 차고 그 공을 마이너스 45도로 바운드 되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시브 킥 함수입니다. 리시브 킥 함수 또한 디펜더 2의 킥2와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워드 2가 y콜 1.4에서 공을 마이너스 30도로 차도록 해보겠습니다. 디펜더 2가 찬 공을 마이너스 30도로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설명이 끝이 났는데요.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